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어제 개천절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태풍 미탁이 너무나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 사망 실종자가 나오고 지금도 분주하게 복구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또 날씨는 또 쾌청해요. 네.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는 만만치 않은데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북에는 5m 크기의 싱크홀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이 와중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과 3에서 6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일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짙게 낀 곳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 주의하시고요. 또 오늘 오전까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어서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이번 주말에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내일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가족, 연인 함께 가서 정말 예쁘게 가을 하늘을 스노울 불꽃 보고 즐기시면 좋겠는데 광화문에 모이신 분들, 서초동에 모이신 분들 손잡고 그런 거 다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유지되지 않고 근육 약하게 즐겁게 드시면서 우리의 근육을 몸이 강하게 돌아가시다가 굽지 않도록 균형을 조절하시면서 상체 정도 네, 오늘 허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변혜일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허리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인체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 없다지만 네. 특히 척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는 인체의 기둥입니다. 인체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뇌신경에서 신경 다발을 사지로 보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도 하고 그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더 유념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환절기 생각하시면은 일교차가 심하시잖아요. 일교차 심하시면은 감기가 쉽게 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도 일교차를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신경도 수축을 하게 되겠지만 혈관도 같이 수축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툭 하는 손상만 받아도 디스크 자체가 좀 파열이 되면서 요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어지는 가을날에 일교차 심하실 때는 허리 건강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이 생각됩니다. 네, 최근에는 제 주변의 친구들만 보더라도 20대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좀 아프다, 병원 가보겠다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사실 요통이라는 거는 젊은 연령,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굉장히 유병률이 많은 질병인데요. 감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시죠. 네. IT 기기 많이 보시고 컴퓨터도 많이 보시고 모바일 기기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한 자세를 오랫동안 있게 되게 되는데요. 그 자세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시고 자꾸 이렇게 틀어지게 되시죠. 그러면 그게 반복되시면서 나쁜 생활 습관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면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하게 되게 되고 단순한 요통이 아니라 질병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생활 습관들, 우리가 무심히 하는 습관들이 허리를 망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척추 균형을 유지하는 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바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양반다리 하잖아요, 이렇게. 네. 예, 예, 예. 그건 어때요? 양반다리 네. 우리가 많이들 하시죠. 특히 이제 설날에 모이시면은 가족끼리 모이셔서 양반다리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양반다리 하는 자체가 골반의 균형을 좀 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어짐에 의해서 척추의 측만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하지만 성장기 특히 여학생들 경우에 네. 다리를 꼬고 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고 그게 측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어디 음식점 가가지고 예전에는 양반다리 하고 먹는 집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네네. 요즘에는 그거 먹고 나면 일어나는데 힘들어. 아유, 저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터 앉는 게 편하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런 전반적인 얘기 해주시는 겁니까? 예, 오늘은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척추 허리를 바로 세워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강연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 건강한 허리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 인체의 기둥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야지 자세가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이 자세가 반드시 서지 않으면 척추 병변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요통, 골반통들이 유지되고 있겠죠.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MC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하고 계신지요? 허리 아프고 이럴 때, 네. 아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일단은 좀 누워있다가요. 다시 너무 누워있으면 또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걷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요. 네.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감기 할 거 똑같으세요. 감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그냥 집에 치료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경우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허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자세히 알고 보면은 디스크일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일 수도 있고 또는 골반에 감염일 수도 있는 경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허리 건강 상식에 대해서 OX 퀴즈 몇 가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좀 바로 잡고 간단히 답하시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보호대, 척추와 허리에 좋다. OX거든요. 이게 여기 아플 때는 보호가 되죠. 네. 네. 자, 저도 도움이 될 들어보실까요? 것 같아요. 이제 방청객 분들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부분 오네요. 대부분 좋다. 두 분만 지금 아니다. 정답은 O일 수도 있고 X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X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뼈가 있고 디스크가 있고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근육밖에 없어요. 근데 허리 보호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단시간에는 척추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허리 근육이 나빠지기 때문에 허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허리 보호대를 장시간 하시는 거는 좋지 않고요. 허리 보호대를 단시간 짧게 하시는 거는 척추를 보호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모네. 그렇죠? OX 사이를 넘나들어요. 세모.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혹시 있으세요? 누가? 예, 질문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있습니까? 제가 매일 헬스를 2시간씩 하는데요. 네. 예, 그 무거운 기구를 들 때마다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허리 건강에 악영향 끼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역도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체중보다 강한 힘을 쓰시게 되죠. 순간적인 힘을 쓰시게 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할 때 척추가 그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쏠릴 때 디스크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많이 될수록
디스크 변성증이 빨리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보호대를 잡아주면 그러한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고 척추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하는 경우일 때는 척추 보호대를 해주시는 게 훨씬 허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잘하고 계시네요. 네, 착용을 하시는 게 맞네요. 근데 매일 2시간은 좀 무리 아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착용하는 게 좋다. 네. 다음 또 볼까요? 네. 척추 건강만 챙겨도 무릎이 건강해진다라는 이슈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전 알아요. 알아요? 네. 자, 제가 여기가 좀 아픈데 네. 이게 쭉 해서 여기까지 아프더라고요. 좀 따라서 연결돼 있다. 네, 네. 오. 저도 오요. 저도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아, 예. 대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답은 O입니다, O. 네. 잘 알고 계신데. 자, 제가 잠깐 나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 몸에 신경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방으로 흐르는 신경은 대퇴신경이라고 부르는 네. 신경이 있고요. 허벅지 안쪽, 무릎의 안쪽, 종아리 뒤쪽으로 흐르는 신경이 있고 네. 좌골신경이라고 그냥 엉치 아프신 분들은 뒤쪽부터 당겨서 다리 쪽 바깥쪽으로 내려간 통증을 가질 수 있겠죠. 자, 허리가 아파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오시죠? 이렇게 하고 오세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오시면 어디가 눌리게 될까요? 앞쪽에 있는 신경이 뭐라 그랬죠? 대퇴신경. 맞습니다. 그게 눌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릎 통증 연관될 수가 있고요. 사람이나 동물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시게 되면 반대의 보상작용으로 무릎을 구부리시게 돼요. 네. 그러시게 되면 아무래도 하중이 이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판, 그다음에 인대들이 많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허리를 바로 세우는 바른 자세가 무릎 건강에 굉장히 연관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병원에 가면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집 앞에 신문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줍다가 여기 삐끗했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재채기 할 때 있죠. 그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재채기 H 할 때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H 할 때 그냥 딱 서서 H 하면 이거 허리 H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 아니 괜히 이거 안 좋은데 그냥 네. 재채기를 딱 서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H 이러면 좀 에이구. 저도 이제 진료할 때 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예, 네. 다음 볼까요? 허리 통증, 수술과 시술만이 답이다. 자, 시술. 저는 오요. 들어볼까요? 이게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사실 들었어요. 아, X예요? X. 네, 다들 눈치가 빠르셔. 그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사실 단정적인 문항을 하면 대부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마치 감기와 같은 병변이기 때문에 흔한 병변이세요. 그래서 척추 시술과 수술만이 답은 아니시고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 또는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 뭐 주사 치료, 가벼운 주사 치료 또는 조금 더 진행해서 신경 치료 등 하시게 되면 대부분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로 가는 경우는 보통 외래에 오시는 분 중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대학병원은 아무래도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빈도가 높으신 것뿐이지 실제로 전체적인 그 부분을 봤을 때는 한 10% 20% 정도에서만 수술과 시술이 진행된 경우를 알고 있겠습니다. 네. 부득이한 경우만 수술하고 시술하고. 예.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기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성기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급성기 통증일 때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그냥 삐끗하시는 거, 염좌. 그다음에는 우리가 골절이 있을 수 있겠죠. 넘어져서 낙상해서 아프신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흔히 알고 계신 분들은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탈출에 대해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땡기고 아프고 못 걷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디스크 탈출증 증상이시고요. 이 세 가지 정도가 급성기 질환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척추에 이제 감염, 우리 이제 결핵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양 생기시잖아요. 척추에도 농양이 생길 수 있어요. 열이 나고 뭐 힘들고 이러신 급성기 질환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좀 감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성기 질환이 중요하시겠죠. 왜냐하면 만성기라는 거는 급성기를 넘어서서 치료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사 맞고 약 먹고 해도 안 나아요. 그렇다면 이 만성기일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봐야 될 텐데 그거는 질환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만성기 질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척추관 협착증이시죠. 협착증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걷다 보면 엉치가시고 다리 가셔서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것 중에서는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 있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있는 분들은 그냥 신경 자체가 약해지시는 거예요. 감각이 떨어지고 약해지기 때문에 말단부터 대칭적으로 다리가 저리고 힘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시면 이 부분은 원인은 당뇨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환, 혈관 때문에 아프신 분도 계세요. 혈관 자체가 막히시면서 흔히 말하시면은 동맥경화증 이렇게 되시면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혈행이 좋아지지 않게 되죠. 근데 이러신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일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을 걸었을 때 그때부터 아파요. 그런데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1분 걸어도 아프고 또는 오늘도 괜찮은데 10분 걸으면 아파지고 혈행이 좁아질 때 아파지기 때문에 그 아파지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은 밤에 쥐가 많이 나시는데 굉장히 특징적으로 밤에만 그래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낮에 움직일 때는 괜찮습니다. 활동할 때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근데 눕기만 하면, 잠들만 하면 다리가 저려요. 잠을 못 자요. 병원을 가봐요. 이상이 없대요. 답답하죠. 이게 어떤 거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증후군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병이 아니세요. 증상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다들 아시죠? 네. 매운 거 먹거나 뭐 내가 좀 긴장하거나 설사하고 체하고 그러시잖아요. 하지불안 증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허리에 문제 있겠죠. 허리 치료하세요. 안 나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한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집니다. 주사 안 맞아도 돼요. 물리치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약 하나만 먹으면 밤에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잘 잘 수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외래를 볼 때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대요. 검사를 해봤더니 약한 정도의 디스크 협착기만 있었어요. 이병인 갖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약을 드리고 어머님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네. 다음 주 외래 오셨을 때 정말 우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는데 이제 못 나왔던 거죠. 의사 선생님 제대로 안 들어주고. 근데 이제 이 병을 알기까지는 최근에 이렇게 발생된 거겠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그 병 자체는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병변은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기일 때는 급성기와 좀 달라요. 만성기는 질환별로 그 카테고리별로 제대로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지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성기와 만성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 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급성기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치료하시면 돼요.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쉬시면서 좋아지면 괜찮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하고 안 낫는 분들 계시죠. 네. 다리가 계속 저리거나 허리가 계속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아까 제가 급성기에 감별해야 될 거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특히 감염 같은 거, 염증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적절한 약을 써줘야 되거든요. 항생제를 쓰거나 염증약을 쓰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적절히 쓰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뭐 척추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틀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만성 질환으로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틀어졌다 하시면 측만증 말씀하시잖아요. 네. 측만증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 정상 척추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도 측만증이 오세요. 저희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허리 아프시면 대개 어떻게 온다 그랬죠?
이러고 오세요. 네. 근데 이게 몸이 저절로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펴고 싶어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못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이제 오시게 되면 틀어지게 되죠. 틀어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몸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병원에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정상 척추세요. 척추는 우리가 뭐가 있죠? 디스크가 있어요. 얘가 이제 하얗게 아주 예쁜 디스크가 있게 되는데 물 성분이 많을 때는 MRI에서 하얗게 밝게 보이세요. 좋은 거죠. 그런데 요 척추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 색깔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이 뒤에 있는 그 추간판 쪽에서 약간 좀 벌어진 틈이 좀 보이시죠? 그게 지금 파열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파열 생각하시면 막 터져서 흘러내려온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단순 파열 이런 경우일 때도 척추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자세처럼 허리가 틀어져서 허리를 부여잡고 병원에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시게 되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로 해결을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안 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기 증상이셨어요. 네. 그리고 젊으신 분이시고,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척추 병변이 좀 있긴 하지만 색깔이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수술한다는 거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3주에서 6주 정도는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는 그게 안 되면 신경치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시면 도수치료들 많이 하시죠? 네. 도수치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척추가 좀 똑바라지면 재활치료, 운동치료를 통해서 이제 완치에 가깝게 치료하는 거죠. 네. 물론 우리가 완치가 된다고 해서 정상 척추가 되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지만 이런 모양이지만 안 아픈다고 하시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아까 그 도수 치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그 도수 치료도 자주 하면 괜찮은 건지 네네. 궁금했어요. 네. 도수치료, 한방에서는 또 추나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추나요법 도수치료는 굉장히 좋은 치료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슬로우 푸드라고 하시잖아요. 천천히 익어가는 음식들, 슬로우 푸드, 몸에 좋은 거죠. 이 추나요법 도수치료도 척추계 슬로우 푸드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물리치료사분께서 이 도수 전문 재활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게 돼요. 따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에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나요법과 도수요법은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체라는 부분은 반을 딱 나눠서 대칭이세요. 그죠? 그렇지만 완벽한 대칭은 아니십니다. 근육이 한쪽은 단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늘어나 있고 어떤 근육은 틀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차원적으로 있는 게 아니시고 3차원적으로 틀어져 있는 구조를 갖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서 도수치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주게 되죠.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데 그러한 균형을 잡아주는 그 치료가 한 번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치아 열 교정하실 때도 2년, 3년 교정을 하시고 장치 빼고도 몇 번을 더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도수치료도 적어도 수회, 어떤 분들은 정말 1년여 이상 계속 잡아주는 분이 계세요. 환자분들이 틀어진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길게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추나요법과 도수요법을 통해서 척추 균형을 잡으셨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척추 주변의 근육을 잡아줌으로 해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함으로 해서 그 균형을 유지하셔야 돼요. 예, 교정이라는 걸 왜 하죠? 예뻐지기 위해서 합니다. 좋아지기 위해서 하시죠. 그래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 이빨 하다가 틀어지면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손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수요법 할 때도 마찬가지세요. 한 보통 6번 정도 하시면 통증이 한 50% 정도가 좋아지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나 혼자도 되겠네? 찜질 좀 해야지 하고 그냥 쉬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우리가 100이라는 추정치를 상정했을 때 한 30%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도수치료 하시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50% 정도 되시면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기능이 100% 회복된 건 아니세요. 그래서 아프지 않더라도 몇 번 더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활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 허리를 지탱해주는 자세, 좋은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습관 자체를 교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일상생활을 통해서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운동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운동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배가 볼록 나왔지만 운동 거의 안 합니다. 환자분들 오시면은 운동하세요 말씀드리고 그 앞에 서서 깔짝깔짝 운동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하느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이거 굉장히 힘든 치료입니다. 환자분 알아요.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내 몸을 위해서 하루 5분만 투자합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5분 길지 않은 시간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고 내기 힘들어요. 특히 이제 가정주부 여러분들은 하시는 일 많잖아요. 뭐 남편 바라지 하셔야 되고 애들 또 하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사모님과 얘기도 나누셔야 되고 이 1분 1초가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네. 그 운동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근력만 강화를 해도 허리 건강 튼튼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법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운동법 알려줄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물리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이전에요. 원장님, 굉장히 척추 인대와 근육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척추를 보호하는 것 중에서 요추 보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척추 근육은 이 내재된 근육이세요. 내재된 척추 보호대. 굉장히 편하고 쓸 수 있고 강화만 시킨다고 하시면 척추 운동 강화 요법을 통해서 척추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근육들 보시면 복직근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척추 길이근. 척추 뒤에서 척추의 모든 근육을 잡아주고 버텨주는 그러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근육이세요. 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속 깊숙이 골반을 잡아주고 다리를 잡아주는 근육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근육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운동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네. 쓰시면 되시고요. 네. 일단 처음 하실 운동은 허리 뒤를 가볍게 신장시켜주고 고관절도 가볍게 신장시켜 주실 수 있는 운동인데 천장을 바라보시고 누우고 한번 시작해 보실게요. 천장을 바라보고 누우시면 되시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잡으시고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오시게 지그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고개를 들지 마시고 계속 바닥에 유지하시고 10초에서 20초 정도 가볍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신 분들은 엉덩이가 과하게 뜨지 않게 가볍게 늘려주시고 만성기 질환,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엉덩이도 살짝 떠서 가볍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을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약해져 있는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신데요. 방금과 같이 천장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네, 저처럼 무릎을 가볍게 접으시고 이 상태에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가볍게 당겨 복근의 긴장감을 느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90도보다 조금만 더 올려서 5초 정도 유지해 주십니다. 내리시고
반대도 복근의 긴장감을 유지하시고 이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과하게 벌어지거나 모이지 않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약화되어 있는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신데 허리 근력뿐만 아니라 척추와 골반의 균형 조절까지 같이 기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 자세는 내발기기 자세를 취해 주실 거고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등이 과하게 굽거나 허리가 과하게 펴지지 않게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로 쭉 펴진다는 느낌을 가져가시고 팔을 가볍게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몸이 과하게 돌아가시거나 옆으로 굽지 않도록 몸통을 균형을 조절하시면서 3초 정도 올리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고개는 들지 마시고 바닥을 쳐다보시면 되세요. 다시 반대팔을 가볍게 올려주시고 3초 다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 다음은 다리를 올려볼 건데요. 다리를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밑으로 쭉 뻗어주신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쭉 뻗어주시고 이때도 골반이 돌거나 허리가 과하게 펴지지 않게 허리를 일자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대 동작도 쭉 골반이 너무 돌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시는데요, 지호김 씨는? 허리 근육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 네, 아주 봤다 말았다 해요. 이 동작도 다 익숙해 주시면 이번에는 각각 반대되는 팔과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거고요. 3초 정도. 하나, 둘, 셋.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렵겠네요. 아, 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고개는 들지 마시고 다시 반대편으로 3초 정도.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운동법으로 허리 근육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변혜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설렘이 있는 금요일 금요 가이드 크리스티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크리스티안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직업이 뭐예요? 저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네? 아니 네. 배우예요, 가수예요. 그러니까요. 뭐예요?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음악을. 그런 말이에요. 음원 발표를 또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굿럭이라고 제가 루나 파이러츠라는 DJ가 만든 노래인데 네. 제가 이번에 변곡을 해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가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기도 하고. 연기하고 배우의 맞습니다. 가수의 우리 이렇게 하는 건 또 방송인이라고. MC도 보시잖아요. MC도 못해 제가 아직 두 분처럼 할 수는 없지만 네, 야, 그래도 제가 이 욕심의 끝은 어디냐고. 멕시코 사람들은 한계를 몰라요. 네. 그럼 오늘은 뭐 소개해 주실 거냐고. 네. 요즘 SNS에서 재밌는 열풍이 들고 있습니다. 열풍. 열풍이에요. 어떤 뭐, 열풍이요? 무슨 열풍이요? 평범한 음식은 노노. 네, 맛있고 그리고 그 재미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네. 특이한 재료나 독특한 조합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찾아서 먹고 네. 그 인증샷을 남기는 혼종 음식을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SNS에서 봤어요. 네. 정말 매운 양념을 네. 한 통 다 넣은 블랙면을 음료 없이 먹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아니면 정말 단 도너츠 위에 네. 생크림을 잔뜩 뿌려서 그걸 또 먹기도 해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음식이 다 재미서. 아니, 그렇게 맛있게 해놓은 거에다가 왜 그걸 더 맵게 하고 그걸 더 달게 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새롭고 특별한 걸 먹어보고 싶다라는 욕심과 함께 아. 좀 자랑하고 싶은 그래?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렌드에 좀 민감한 1020 세대가 있잖아요. 네. 혼종 음식의 주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 업계에서도 평범한 음식보다는 이색적인나 아니면 좀 특이한 조합이 있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방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제가 다니는 음식점에서는 그런 메뉴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옛날 음식점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가던 데 가요. 가던 데만 전통집 막 이런 거를 많이 방문하셨나 봐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 프랑스 대표 디저트인 마카롱을 크기를 굉장히 키워서 네. 뚱카롱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마카롱 요만한데 그걸 이렇게 네. 무슨 파이식으로. 크게 만든 거. 그건 뭐 한 먹을만 하네. 전 먹을 때마다 이건 너무 조그맣다 싶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니 그것도 달긴 달아. 달긴 달죠. 네. 근데 이를테면 그걸 더 달게 한다는 거 아니야? 더 크게 한 다음에. 크게 만들어서.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어떤 음식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SNS 1인 방송에서 핫한 혼종 음식 탑 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제로 먹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먹어볼 수는 있다. 먹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 기대가 되네요. 굳이 뭐 그걸 먹어봐야 되는 이 자리에서 굳이 아이,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죠.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되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자, 뭘 그러면 굳이 그걸 죽기 전에 네, 괜찮아요. 부담 없는 음식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네. 바라고요. 자, 인스타의 각 혼종 음식 탑 5를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게 뭐야? 튀기면 운동화도 맛있다. 인기 없던 닭껍질에 한골 탈때 느물느물했던 닭껍질에 튀긴 반죽을 붙여 바삭하게 튀긴 만두 닭껍질 튀김입니다. 네. 누가 왔다 가신 거죠? 네. 나레이션 누가 해서 너무 잘해요. 뭐 이번에 또 성우 도전이에요? 여기 닭껍질 튀김 들어보셨나요? 아니 저거는 맛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유명해요. 저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닭껍질을 튀김을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에서 네, 네.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가게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이미 줄 서 있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인기가 네, 네. 많은 지난 6월이었죠. 일부 매장 한정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죠. 네. 한정 음식으로 나왔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예. 끌면서 이제는 뭐 쉽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치킨집, 닭발집, 맥주집까지 이 새로운 메뉴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건 바삭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낙 이 닭껍질 튀김이 인기를 끌면서 네. 돼지 껍데기랑 명태 껍데기 튀김을 내세운 프랜차이즈도 등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닭껍질 튀김을 이기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을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앞에. 준비되셨죠? 네. 아니 이거는 바삭하니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오늘 맛있죠? 아니, 뭐 젓가락보다는 그러네요. 이렇게 그냥 먹어야지. 야, 이거 좋다. 맛있다. 이거는 뭐 칠리 소스 살짝 찍어 먹어도 아니 맛있을 것 같고. 이 아침에 먹는데도 맛있네. 이게 아침에 이걸 사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어제 여기서 사온 만들었죠. 거죠? 우리 제작진. 어제 사왔을 거예요. 어제 산 이거 어제 산 거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삭해. 너무 맛있다. 이 바삭거리는 너무 좋아서 네. ASMR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요 바삭 요 소리가. 그렇죠. 이 소리 들리시죠? 야,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닭껍질이 어울리지 돼지 껍데기는 좀 이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네, 맞아요. 요건 얇은 거 싹 튀기니까 바삭하니 맛있네. 맞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괜찮죠. 제가 먹어보니까 멕시코에 먹는 그 돼지 껍질 튀김을 생각나는데 야,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네. 좋았어요. 계속 괜찮았죠? 먹고 싶은데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자, 네. 아유, 생각나네. 네, 그러면 자 다음 음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봤죠? 봤죠? 보셨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혹시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 명장면 같은 게 있다면? 명장면. 먹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가면 저는
그 캠핑 갔다가 오면서 그 짜파구리 끓여달라고 했던 그 장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 그냥 걸판지게 앉아가지고 양주 쫙 가져왔어. 그 장면도 괜찮았죠. 보는 시선이 예. 달라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 있잖아요. 그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조영성 씨가 먹으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래, 저 그렇죠. 음식이죠. 예, 맞아요. 조효정 씨가 먹었던 장면인데 네. 이게 짜장라면이랑 일반 라면을 섞은 거잖아요. 예. 저거는 맛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긴 더 독특했지. 네. 부잣집답게 고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우를 넣은 예. 그거 저건 먹었었죠. 뭐 처음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인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거지 저거. 고기 올라간 거. 예, 굉장히 이렇게- 맛있죠. 이렇게 섞어서 육즙 잘찰 한우, 체크상을 올려준 그 한우가 있잖아요. 네. 너무 그렇게 맛있대요. 야. 그렇게 맛있대요. 이거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이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 레시피를 다 알고는 네. 계신데요. 우선 저 한우 보기만 해도 그냥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채끝살 구워가지고 살짝 구워가지고 그걸 짜파구리하고 같이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짜장라면이랑 일반 라면 스프를 섞어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짜장의 달달한 맛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저건 말을 뭐 정말 야식으로는 저거 따라갈 게 없어요. 그 위에 이제 채끝살 완전 고급지지. 그쵸.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위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맛있는 음식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맛이 맛 없어요. 없을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럼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아침에 라면을 이게 짜파구리 자파구리. 한번 매우면서도 굉장히 달달한. 어때요? 퉁퉁 부른 짜파구리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도 하지 마라. 맛있다, 진짜. 맛있죠?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뭘 맛있어, 맛있게. 근데 많이 불었어요. 네. 제가 영화 처음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 달더라고요. 네. 이런 걸 왜 생각 못했지? 집에 가자마자 끓여봤다. 이런 대화를 다. 근데 이걸 정말 제대로 끓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끓이자마자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저 여기 옛날에 한우가 맛있네. 라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라면이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 짜장라면이 조금 비쌌어요. 그래서 있는 집에 가면은 요 짜장라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짜장면 좋아할 때니까 얼마나 부럽던지. 하긴 졸업식하고도 네, 짜장면 그럼. 먹을 때니까. 근데 이게 맛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이제 국민 레시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영화 나오고 나서. 네. 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럼. 네. 그럼 이제 다음 음식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인스타각 혼정 음식 탑5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치킨 찌개입니다. 같이 보시죠. 이건 뭐야 또? 그거는 김치찌개인데 저 찌개. 치킨을 넣어요? 먹다 그냥 남은 넣어요? 치킨을 찬물에 담가 기름 뺀 다음에 김치찌개에 넣기만 하면 되는 음식. 만들기가 선순위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네, 이런 음식이네요. 네. 사실 전 처음 봤어요. 처음 보셨어요? 조금 충격적이기도 한데. 근데 저걸 남은 거 처치하기가 좀 그런데 네. 사실은 저렇게 남았을 때는 우리는 프라이기인가? 에어프라이기. 거기다가 좀 데펴서 먹곤 했었는데 저걸 찌개에 넣었다. 찌개에 넣었다. 네. 전찌개 있잖아요. 네네네. 명절 때 전 남은 거 찌개에 넣어서 먹는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그건 싶어요. 유명한 음식이기도 해요. 네네. 맞아요. 전골처럼 하자. 이 레시피는 원래 그 맨키온 셰프가 만들었고요. 네. 그 먹방계 그 김준현 분이 그걸 먹으면서 네. 극찬을 한 음식입니다. 그래요? 김준현 씨는 뭐든 잘 먹어요. 그렇게 맛있다고 했어요. 한번 예. 맛을 볼게요. 예. 김치찌개 한번 베이스죠? 드셔보시죠. 네, 김치찌개 베이스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약간 치킨 향도 나는 것 나쁘진 같기도 않은데 하고. 기름기가 확 도네. 그러니까 이것을 찌개에 넣을 때는 이게 튀긴 거니까 기름을 좀 빼야지 되죠. 그렇죠. 물에 넣어서 기름을 좀 기왕에 물에 들어갈 거니까 미리 기름을 좀 빼고. 기름을 좀 빼고, 기름 좀 빼고. 그러고 넣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의 말로는 그 넉넉한 치킨이 네. 얼큰한 밥 도둑으로 변화시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예. 나오고 나서 방송에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레시피입니다.
요게 맵고 따끈한 네. 맛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치킨이 들어가서 고기 맛이 있으니까 요걸 갓 끓였을 때는 진짜 제법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치킨이 집에 남으세요? 시키면? 저는 한 번도 치킨이 남아본 기억이 없어서. 진짜요? 다 드시는 거예요? 1인 1치킨. 오늘만 사는 여자. 네. 오늘만 사는 여자네. 되게 많이 굶주리는. 네. 치킨 땡길 때가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많이 시키는데 남을 맞아. 때가 있잖아요. 남을 뭐 때 남을 있어. 때는 이런 거 만드시면 돼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참 다양한 것들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었다고 올리는 그 맛도 있는 것 같아요. SNS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올려서 올리면? 거기에 반응이 있으면 또 좋아하는 맞아요. 그게 있지. 새로운 레시피 개발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다음 음식도 소개해 네. 주시죠. 다음 음식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혼종 음식입니다. 두 분 혹시 자장면 좋아하시는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 없어서 못 먹죠. 혹시 떡볶이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만약에 네. 말이요. 네. 자장면이랑 떡볶이를 섞어서 음식을 만든다면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무조건 맛있죠.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장 떡볶이 되는 거예요? 맞아. 괜찮을 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인스타각 혼종 음식 톱5 2위는 바로 엽기 쟁반 자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쟁반짜장. 네. 굉장히 매운 떡볶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인 떡볶이 굉장히 매운 떡볶이인데 네. 이 떡볶이에 짜장면을 부어요?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따라할 수 있는 아니 가제트야 뭐야. 정반 자장면에 매운 떡볶이를 붓고 잘 섞어 주기만 하면 되는 음식. 엽기 쟁반 자장면. 맛있을 것 아니 같은데? 저거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기대가 되는 맛이에요. 여기는 그 1인 방송 대표 먹방 유튜버 네. 벤츠를 비롯해 여러 유튜버들이 먹방을 찍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음식입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맵단 말이죠. 원래는 이 떡볶이가. 네, 그렇죠. 맵고 그리고 그러니까 맵다, 달콤한 거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해서 맛있어요. 만들었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맛있네. 진짜. 괜찮은데요? 좀 맵기는 한데 많이 매우시죠? 좀 맵긴 한데 짜장이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제대로 된 거는 제법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대로 안 돼. 이건 제대로 안 됐지. 네네. 좀 까다로우시네요. 네. 아니 솔직한 방송을 하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아침에 언제 준비해서 왔겠어. 네, 맞아요. 좀 근데 이게 그렇죠, 네. 약간 그 맛있게 맵다 이런 표현 쓸만한 음식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내놓으면은 먹을만해요. 진짜 괜찮겠어요. 맞아요. 제 입맛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맛있는데요? 약간 그 매운맛을 잡아줘서 어제 밤부터 굶었어요? 제가 오늘 좀 많이 먹네요. 네. 맛있어요. 이 자장을 좀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매콤한 떡볶이 소스가 그게 잘 더해졌기 어울려. 때문에 먹기가 훨씬 좋아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리죠. 네. 크리스찬 더 드세요. 네, 저 먹을까요? 크리스찬은 떡볶이 먹을 줄 알아요? 좀 매워서. 떡볶이, 저 멕시코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먹죠. 그러네. 이거는 뭐 누워서 떠먹기죠. 네, 누워서 떠먹기. 가끔 잊어버려요. 멕시코 분이라는 걸. 그죠. 근데 우리 떡볶이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네. 궁중 떡볶이도 네. 있고 신당동 떡볶이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학교 앞 떡볶이라고 맞아요. 빨갛게 이렇게 해서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죠. 그리고 마요네즈 떡볶이도 있어요. 하얗게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려서 네, 네. 또 다른 맛을 또 주기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거리에 가면 대구 번화가에 이렇게 수레에서 파는 떡볶이 있는데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 있어요. 쌀떡볶이. 네, 쌀떡볶이. 너무 맛있죠. 옛날에는 밀가루 떡볶이였는데. 너무 그리고 요즘은 가래떡으로도 떡볶이를 만들어요. 야, 이거 떡볶이 먹다 보니까 또 떡볶이의 추억에 그냥 막 젖어드네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뭐 떡볶이가 있다면 네. 이 레시피를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음식 소개해 네. 주시죠. 다음 음식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삼겹살이에요. 뭐예요? 네. 삼겹살 맛있죠? 지금까지의 혼종 음식은 다 잊어라. 빙수 위에 삼겹살을 올린 최세상 혼전 음식 삼겹살 빙수. 가제트야, 영구야.
아, 이름부터 이 조합이 아니 근데 존재하고 빙수에 저걸 왜 올려요? 아니, 빙수는 빙수대로 먹읍시다, 정말. 네, 빙수는 원래 빙수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유가 있겠지만 빙수에다가 저걸 왜 올려 먹냐고. 삼겹살 그 자체로 먹으면 되죠. 네. 도대체, 그리고 삼겹살 빙수는 얼음 위에 삼겹살과 밥 그리고 장아찌와 채소 등을 다 얹어서 소스를 뿌린 빙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겹살을 구워서 굳이 빙수에 올려 먹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통 모르겠으나 네네. 이걸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정성스럽게 네. 이걸 빙수를 녹지도 않게 해온 거 보니까 이건 아침에 한 거네. 네, 그렇습니다. 예, 녹지 근데 않게. 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삼겹살 빙수를 요리 연구가가 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S본부가 있잖아요. S본부 있다 없다 프로그램에 제안을 받아서 만들게 된 요리라고 하는데요. 요리 연구가 본인도 이 음식이 맛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면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의외로 맛이 있어서 장을 안 지졌구나.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예. 맛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또 자, 이거 드셔보실 분 먼저 신청자 받아. 저희가 이제 게임을 해야죠. 에? 게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을 해야 해요? 되는 거고 지는 사람이 먹는 걸로. 거봐. 지는 사람이 먹는다니까 이상해. 이기는 사람 아니, 먹는 이게 거라. 맛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먹지 그래 지는 사람이 여기는 먹지. 족복 받는 거죠. 먹게 되면은. 자, 셋이서 하는 거예요? 룰이 뭐예요? 네, 룰이 뭐야? 숟가락이 있죠. 숟가락. 네. 파란색 2개. 네. 그리고 빨간색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나오면 맛있는 삼겹살 빙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지 말고. 자, 우리 레이디스 퍼스트 할까요? 레이디스 별걸 다 퍼스트. 이거는. 자, 가운데 거 바로! 볼게요. 너무 좋아요. 축하합니다. 허기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허기 져서 그래, 허기 져서. 네. 이거 조작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어제 저녁부터 굶어가지고. 네. 자, 저희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다 나머지 두 진짜네. 개. 파란색 2개, 그리고 빨간색 하나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럭키 주인공, 우리 장예인 씨입니다. 네. 이게 럭키예요? 네네네. 아니, 근데, 진짜 맛이. 이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평소에 삼겹살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너무 좋아하죠. 빙수도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근데 그럼 왜 두 개를 같이 먹냐고요. 굳이 왜 같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쌈장이랑 팥이랑 같이 그러니까. 올라와 있다는 네, 그렇죠. 거예요. 보이시죠? 쌈장이 있고요. 팥도 있고 얼음도 있거든요. 이걸 섞어 드셔야 된다네. 섞어서. 네. 섞어야 돼요? 굳이? 섞을게요. 예, 빙수와 예. 목이 메이네요. 쌈장과 삼겹살. 섞어서 먹는 맛이 이 정도 섞으면 되겠죠? 예. 네. 네, 제가 이 정도 열심히 섞어서 섞으신 다음에. 네. 먹어볼게요. 예 제가 씨가 네. 워낙에 뭐든지 잘 자, 먹어요. 걸렸으니까. 안 까리네요. 네. 어떨까요? 이상해요. 처음 먹어본 음식이죠. 처음 이게 먹어본 맛. 맛있다고 드시는 거죠? 이게 뭐 득이해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메뉴야? 그냥 호기심에 먹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네. 의외로 맛있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인기가 많아지긴 뭐가 많아져? 난 처음 봤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멕시코의 그 콩으로 만든 네. 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근데 콩 약간 그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만드는 거는 우리 멕시코뿐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들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시는 거래요. 지금 보이시죠? 비벼서. 네, 쌈장이랑 삼겹살이랑 팥빙수, 팥이랑 다 들어있고요. 어떤 맛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떤 맛이 더 강한가요? 삼겹살 맛이 아니면 빙수 맛이? 그 삼겹살이 좀 느끼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먹었을 때는 쌈장이로 딱 먹어서 괜찮다 했는데 자꾸 그 팥이랑 우유 섞인 얼음의 맛이 막 같이 올라오면서 조화가 하나도 안 돼요. 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제 유튜브 같은데 먹방이 엄청 대세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 때까지 왔나 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보는 거야. 그냥 좀 그쵸. 자극적인 거는 이게 그런 것 해보려고. 같아요. 평소에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이것저것 섞어서 거기서 맛이 나면 그걸로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 크리스찬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한번 먹어볼까요? 안 그래도 진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저도 평소에 아니, 저는 한번 이렇게, 네, 한번 평소에 삼겹살을 많이 먹긴 한데 좋아하시죠?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빙수라서 저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향이 향이 특이하네요. 향이 특이하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네. 고기 넣으셨어요? 고기 넣었어요. 크리스티안도 괜찮은가 봐요. 괜찮은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고기 맛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그래요? 약간 떡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찹쌀떡 고기가 느낌을 오히려 줘요? 찹쌀떡 느낌. 네, 고기는 약간 떡처럼 느껴지는데,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다 드세요. 집으로 가져갈게요. 이거 집으로 가져갈게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긍정적이네. 아니 근데 그래요? 저런 이렇게 형식 틀에 얽매이지 않는 요리, 그 퓨전 요리 뭐 이런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그런 요리들 참 것에서 또 많죠. 맛있는 요리가 또 창조되는데 이거 하면 재밌는 발상인 거는 같네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해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오늘 했던 요리 중에서 제일 강추는 저거예요. 닭껍질 튀김. 맞아요. 저거는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짜장면 쟁반 짜장 시키셔서 거기에다 떡볶이 따로 사서 그걸 버무려 드시는 거? 추천. 진짜 추천. 예, 예. 맛있었어요. 예. 근데 그 찌개에다가 닭 튀김 남은 거 넣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기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거는 저 집에 에어프라이기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넣었다가 하면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거든요.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네, 돼요. 사실 제가 어제였죠. 족발을 먹고 남은 걸 에어프라이기에 다시 한번 돌려서 먹었는데 오. 정말 맛있었어요. 진짜요? 아니 네. 어제 밤에 족발 먹은 여자가 그래.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다 젊어서? 레시피 다 있고. 젊어서 네. 늘 허기죠.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뭐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 이상해하는 것 중에 양파 와인이라는 거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거 드시는 분들 많은데 양파 와인. 양파를 가득 담고 거기다가 와인을 부어서 네. 그거를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2, 3일. 오. 그리고 양파 향이 확 밴 와인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 먹는다고. 그래요? 멕시코에서 쓰면 그 네. 실란트로 코수 예. 코수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네. 그것도 나중에 그런 멕시코 한번 거구나. 가서 한번 네. 사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가 굉장히 바삐 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네. 오늘 색다른 음식을 가져오셨는데 색다른 볼거리는 오늘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불꽃 축제가 토요일, 그렇죠? 내일 열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제 작년에 나가서 저거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갔는데. 그래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만날 수가 네. 없어요. 좀 일찍 가셔야 소위 말해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는데 워낙 축제 자체가 화려해서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너무 예쁘죠. 네, 고층에 저는 올라가서 그거 올해는 자리 하나 확보해 놨어요. 정말요? 네,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옥상을 내주셨어요. 이런 거 와 진짜 명당이네요. 와, 보기가 거기서 재밌었겠다.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일 오후 7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8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이번 불꽃축제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불꽃축제. 네, 뭐 워낙 크고 유명한 축제이기 때문에 여의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근데 들어갈 수가 없을걸요? 그 주변에서 막 여의도 옆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원효로라든지 네. 마포라든지 이런 쪽 마포대교에서도 봐도 되고. 저는 멀리서 보기만 했었어요. 예, 그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늦게 가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냥 멀리서 봐. 그래서 친구 사는 그 고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진짜 아름답죠. 꼭 봐야 되는. 멕시코에서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제 불꽃 축제 중엔 제일 큰 거지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도 큰 불꽃 축제가 있고 맞아요. 여러 축제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번 주말을 좀 즐기시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혼종 하여간 음식. 특이한 거 잘 보여주셨어요. 색다른 여행, 네. 음식 여행. 그 노래도 잘 되기 바래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선정된 2019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오는 13일까지 경남 진주시 진주성과 남광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물, 불, 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본행사와 체험 참여마당 및 다채로운 부대 행사들이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행사 기간 남강위에는 각양각색의 세계 풍물 등과 한국 등 100세트가 설치돼 촉성루와 진주성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밤 풍경을 연출하고 진주성에선 100년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진주 지역의 지난 100년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추억의 등을 전시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축제입니다. 많이 진주로 오셔서 관람하시고 또 재미있는 관람거리도 보시고 여러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태풍도 지나가고 각 지역에서 축제 열리고 행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불꽃축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가 전국체전 100년이에요. 전국체전이 오늘 아마 개막을 하게 될걸요. 네. 네. 주말을 맞아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축제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